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찬바람 부는 이맘때면 집집마다 김장을 하기 위해 모이죠.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속엔 한 해의 감사와 정이 담겨 있는데요. 이 김치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문화이기도 합니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안명자 김치 명인을 초대했는데요. 손끝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맛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인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음식 김치 명가 안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명인님께서는 이제 국내외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어오신 거예요? 저 김치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1999년도에 시작해서 그렇군요. 네, 그때가 제가 젊었죠. 45살 때였는데 네. 26년 지나서 지금 오. 네, 꽤 오래됐고 네. 친정 어머니에게서 이제 그 김치에 대한 미각이나 솜씨는 전수를 받았는데 네. 남편의 영향으로 김치를 맛으로뿐만이 아닌 예. 문화로 오. 네, 접근을 했고 문화로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네. 전승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좀 요리를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남편분께서 뭐 약간 좀 구조적으로 도와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니는 거의 학교에 다니시진 않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한 음식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진짜 음식 그냥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하는데도 설명해 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 맛이나 재료나 쓰임새나 네. 어떻게 섞이면 어떤 맛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만들 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네. 항상 이제 저에게 습관처럼 남아 있어서 그렇군요. 김치를 하는데도 정말 큰 그 도움이 됐고요. 네. 그래서 김치 맛을 만드는데 절대적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김치가 맛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네. 네. 그러니까 그때 2000년도 전이었는데 그렇죠. 김치는 문화다. 와, 우리 이미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문화. 김치는 그냥 늘 해먹는 거지 네. 뭐. 그래서 이랬는데. 좀 뭐 애들 가르치는데 도움되게 김치 만들어 팔아서 좀 도울게 이랬더니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고 당신이 잘하는 김치를 좀 더 공부하면서 10년 이상 공부해서 김치 전문가, 전통식품 김치 문화를 알리는 사람으로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승낙을 받기 위해서 김치 일을 하는 승낙을 받으려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꽂히더라고요. 딱 꽂혀서 그래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네. 엄마와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전승이 이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죠. 네, 처음부터.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했던 것처럼 보고 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독학을 하면서 했고 네. 지금까지 왔는데 잘해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치의 날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20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 김치의 날이 제정될 줄 누가 알았고 굉장히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년을 전후해서 예. 김치에 대한 인식은 뭐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굉장히 부침이 심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김치는 우리 한국 식문화사에서 어떤 자리를 갖게 될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김치는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각광받는 음식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냄새 나고 맛이 이상하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 하고. 그 마늘 냄새, 젓갈 냄새 때문에 굉장히 기피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모든 문화 장르가 예술 문화가 전통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였는데 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특별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무관심했던 그 특별하지 않은 게 가장 특별해질 거야라고 저를 계속 부추겼어요. 선구안이 있으시네요. 네, 예. 그래서 김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이제 김치는 문화다 하면서 왜 문화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해왔는데 결국엔 지금은 김치는 문화죠. 네. 2013년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맞아요. 되고, 굉장했죠. 네, 또 우리 국가유산 무형유산으로 공동체 종목으로 등재가 됐고 김치 네. 담그기가 그러면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20년에 결국 등재가 지정이 됐고 네.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도 김치의 날 지정하고 행사들을 벌리고 있죠. 격세지감을 안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명희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리 좀 한다라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손맛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명희님께서는 아니야, 손맛보다 더 중요한 건 계량화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치는 특히 김치는 발효 과학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량화된 재료들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으면 그 발효에서 방향이 삐뚤어지고 어긋나게 돼서 네. 저는 그 김치 맛을 만드는 재료들을 정량화해서 그 만들어진 레시피를 가지고 네. 항상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음. 김치 양념을 만들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김치가 또 유명해지는 이유는 그 각 지역마다 또는 집집마다 어떤 맛의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다양화가 확보가 돼서 아, 김치는 참 재밌어. 아, 이 집 김치 참 맛있고 저 집 김치 또 달라. 이런 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량하면은 뭔가 되게 표준화되고 일괄되게 변할까 봐. 이게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량화한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예. 15가지 이상 20가지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는 김치 양념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종류를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뭐 참치 액젓을 바꿔가게 되면 수도 없는 다양한 조합의 맛이 만들어지고요. 예. 같은 마늘 하나라도 5g을 넣는지 6g을 넣는지 4g을 넣는지에 따라서 집집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맛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 똑같은 맛은 거의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대로 하면 똑같지만 누구나 내 취향에 맞게 맛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준화된 레시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레시피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장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명희님께서는 그런 표준화된 계량화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디 뭐 대학 가서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실은 요리 조리 전공은 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전남대학에 김치 발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 발효과라는 게 네네.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예.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네. 교수님들도 김치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시던 시절이었어요. 네. 아, 그래.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때는 신설된 네,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더 아는 게 현장에선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명희님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전해진다라는 게 네. 전해져 주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 레시피를 정리하고 네. 가장 맛있는 맛을 기록한 거지 기록을 네. 먼저 하고 맞춰간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사실은 저 고등학교 나왔었는데 네네. 하나하나 밟으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오, 네. 네, 김치 때문에 제 인생의 학력도 네. 네, 굉장히 프로필이 대학이었습니다. 김치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네.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넣을 때 뭐 사이다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구르트를 넣어서 네. 뭐 유산균을 더 뭐 발효시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명희님께서는 특별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뭘 좀 넣는 편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좀 팁으로 알고 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요구르트 사이다를 넣지 않습니다. 안 넣어요? 네. 김치는 자체적으로 발효해서 네. 발효균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식하면서 맛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예. 요구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 향과 맛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김치 발효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아, 그래요. 네. 사이다 왜 넣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시원한 맛, 시원하게. 탄산한 맛. 좀 달게. 그건 예. 인위적인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원한 맛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과정을 띄어서
그냥 네. 넣어가지고 하면 사이다는요 뚜껑 열어놓으면 탄산에만 다 날아가 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들어간 그 향신료 맛이라든지 네. 이런 수분 양 때문에 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되는 요인은 아니어서 네. 가지고 있는 김치의 기본적인 재료들로 시간을 거쳐가면서 예. 스스로 유산균이 늘어나면서 맛이 쌓여지고 모여져서 시원한 탄산의 맛과 네. 신맛들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면서 간이 맞게 되는 김치를 그렇군요. 저는 알려드리고 담고 있어요. 그럼 영희님, 그러면 뭐 과일 같은 걸 좀 넣어도 됩니까? 왜냐면 과일에 그런 향긋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김치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일을 갈아서 김치 양념에 넣으시는데 예. 저는 그것도 하지 않아요. 아, 그래 과일을 넣는다는데 과일을 안 갈아서 넣어요? 과일을 네. 주재료로 파인애플 김치, 백각두기 이런 거는 담았지만 예. 그걸 갈아서 김치에 넣는 거는 부재료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 생각을 해요. 오히려 주재료로 가면 좋다. 네네. 오. 그래서 김치 발효는 포도당과 과당이 이제 같이 사용이 돼서 예. 유산균 먹이가 되는데 과일들의 당은 대부분이 과당이기 때문에 김치 발효에서 맛이 길게 깊이 안정된 발효 맛을 내주지를 못해서 아, 그래요? 맛이 일찍 끊어져 버린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담은 김치는 한 달 이상 가면 맛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 네. 저는 하지 않고 네. 과일 갈아 넣지 않고 넣어야 될 적에는 바로 먹는 김치 썰어서 넣어가지고 네네. 먹지 그 향과 당 과당을 사용하는 김치는 담지 그렇군요. 않아요. 그럼 보통 주재료로 사용했을 때 뭐 이것까지 한번 사용해봤다 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파프리카가 과일은 아닌데도 예. 거의 과일화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물김치도 담아보고 아, 파프리카로. 파프리카, 네, 물김치라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인 거지 사실은. 네. 그리고 샐러드 김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김치라고 하는 거는 샐러드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김치 종류에 분명히 들어가요. 생김치, 묵은 김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그랬을 때 과일이 굉장히 좋은 재료. 그렇군요. 또 외국에서 우리 전통 김치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 예. 현지에 있는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김치의 그 향수를 해소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아주 그렇군요. 좋은 재료가 되더라고요. 열대 과일로도 김치 만들 수 있습니까? 뭐 동남아 같은 데서는 이제 열대 과일이 많이 나니까 네. 망고 김치 망고 김치, 가능해요? 망고 시죠. 엄청 시죠. 약간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망고 익으면 달고 맛있는데 예. 그 영망고 그렇죠. 예. 새파란 거는 엄청 쉬어서 김치로 하기에는 파파야. 파파야는 가능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 야. 적당한 신맛과 단맛과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샐러드 김치처럼 김치 양념 재료들을 가지고 버무르면 예. 굉장히 신선한 오, 네. 반찬으로 사용할 수 어허. 있고 술안주로 최고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무궁무진한 김치의 저력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치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전 세계가 즐기는 음식이 됐고, 선생님께서는 그 일본에서 김장 축제를 또 열기도 하던데요.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서 김장 축제를 열고 계신 겁니까? 제가 처음 김치를 시작하고 2006년도에 과일김치 발표회를 한 걸 보고 일본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김치 공장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진짜 김치 만들고 싶대요. 그리고 저를 초청해서 가봤더니 아주 한국판이에요. 예. 아주 친한 성향을 가진 일본 사람들의 도시,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그곳에 고려신사라는 그 신사를 중심으로 그 한국계 일본인들이 터를 잡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일본식 김치가 아닌 전통 김치, 시간이 가서 신맛이 저절로 올라오는 우리 발효김치를 알리는 그 삼각대를 삼으면 좋겠다 예. 싶어서 이제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연구회를 만들고 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김장을 했죠. 딱 이맘때. 반응이 좀 어땠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음식하고 우리나라 음식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근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순하고 부드럽고 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네. 그냥 그들도 흰밥을 먹고요. 면
소바를 먹고 우동을 그렇죠. 먹는데 반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순하고 부드러운 반찬 위주거든요. 예. 약간 달짝지근하고 거기에 약간의 자극성이 있고 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점점 신맛이 올라오는 김치는 그런 주식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확실하게 김치가 다 갖고 있습니다. 맛의 궁합을 알아버렸네. 라면 먹을 때 김치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네. 라면 먹을 때도 김치 좋거든요. 네네. 느끼하니까. 느끼하니까. 아, 그러니까 몸이 아는 거거든요. 탄수화물만 들어갔을 때 나 다른 영양소도 필요해.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는 너무 익숙해져서 모르지만 그거 없이 부족한 식사 습관이 됐던 사람들에게 그 김치라는 반찬은 너무 획기적인 궁합인 거죠. 네. 한옥마을에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이 대한민국의 김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계시죠. 네, 많이들 오십니다. 네. 다양한 체험 행사도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들 오셔요. 네. 이제 큰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 그 안에 프로그램을 들어가 있는 거군요. 여행 프로그램에 아예 있고요. 오, 네. 또 일본 내에서는 아예 김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 김장 투어로 이야. 전주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개인들, 뭐 가족 여행, 네. 친구 여행, 뭐 이런 그런 그룹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상상을 못하는 반응들이 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험이 끝났을 때 가면서 허그하고 막 고마워, 막 해피해, 그리고 퍼펙트해, 엑살런트해, 막 야, 야미 좋아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면 네. 내가 김치 알려주기 참 잘했다. 예.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김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할 거, 알고 있는 그 지식들, 네. 정보들을 자랑하면서 민간 외교가 되는 하겠죠. 거잖아요. 네. 야미야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맛있다를 그냥 너무 여기는 이런 모습도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만의 또 김치의 문화와 또 맛이 있잖아요. 전남과는 확실히 더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윗지방과는 또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김치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쪽 지역의 김치는 네. 깔끔해요. 전북의 김치는 깔끔하다. 네,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깔끔하다. 그런데 상당히 깊어요. 두꺼워요. 네. 다시 먹고 싶어져요. 음흠. 그 이유가 김치를 담을 때 절이는 거 외에 네. 소금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젓갈 냄새가 나지 않는데 전부 예. 젓갈로만 간을 맞추니까 맛이 깊고 두꺼워져요. 어허. 그런 재료들이 비율이 잘 맞아서 네. 양념이 만들어지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맛있으니까 돌아서기도 전에 다시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개미집 맛이죠. 덜 자극적인데 계속 생각나게 하는 네네. 맛이기도 하고 네네. 슴슴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 가운데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 이 지역 엄마들의 간 맞추는 예. 그 타고난 미각과 손맛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하니까 예. 젓갈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쓰죠.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이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냄새 나는 육젓을 쓰다 보니까 예. 김치에 간을 맞출 때 젓갈로 다 하지 않아요. 냄새가 내 마음에 들 만큼만 넣고 나면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간은 소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맛의 깊이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러네요. 저희들은 젓갈을 완전히 액화시켜서 예. 맛이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된 발효된 액체를 쓰거나 고체로 있었던 생젓, 육젓도 꼭 끓여서 달였어요. 네. 그걸 액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새우젓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같이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간을 맞췄어요. 맛있겠다. 따로 소금을 안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금 반 이상 반절 이렇게 들어가는 젓갈과 네. 소금의 맛과 젓갈의 맛을 비교하면 이게 깊이가 다르잖아요. 예. 이게 김치 맛의 차이인 거죠. 그렇군요. 나 얘기 듣는 동안 상상해 버렸어요. 그 김치에 따뜻한 쌀밥에 그 수육에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보고. 네, 막 예.
너무 강한 젓갈 맛은 안 나지만 진짜 젓갈의 깊은 맛과 마늘과 고춧가루와 그 단맛과 이런 발효 맛들이 어우러진 그 김치 맛의 조합은 예. 우리 어머니들의 감각이죠. 타고난 감각. 그렇군요. 네. 그 전주가 또 맛의 고장이기도 하고 전북도 뭐 맛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한옥마을에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한옥마을 자체가 자부심 덩어리잖아요. 예. 그 살아있는 그 가옥들이고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숨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간 거는 내가 나다니지 않아도 네. 오겠구나. 네. 저희가 외국에 여행을 가도 그 시간과 역사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서사를 좀 이렇게 네. 느끼기 위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침체됐더라도 이 시간들이 또 그대로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시간은 누적되고 역사는 문화는 누적이 되는 거라서 네. 한옥마을도 그런 곳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한옥마을로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네. 역시나 관광객들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가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김치 맛을 찾아오게 돼서 제가 한옥마을에서 김치를 내놓기 시작한 게 15년, 6년째인데요. 네. 메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김치 맛 때문에 오는 손님들. 그래요. 그거를 보여주고 김치 맛은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맛을 찾아서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구나. 제가 꿈꾸는 거는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김치를 변함없이 직접 오너 셰프가 만들고 차려내는 곳. 마당이 있고 장독이 있고 감나무가 있는 그 작은 장소가 좋다. 한국의 전통 김치를 이어가고 전해주는 곳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분명히 언젠가 미슐랭에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인도 약간 좀 미슐랭에 약간 욕심이 있으시군요. 저는 욕심이라기보다 제가 미슐랭을 인정하려면 예. 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약간 거꾸로 제가 그렇군요. 네, 그런 데서 자기들이 알아서 와야 되지 않아요? 예.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의식은 하고 있었던. 예. 그게 저만 잘난 척해서도 안 되는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미슐랭이 나와가지고. 네. 네. 요즘 한창 김장철입니다. 우리 명희님께서 배추나 무가치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뭐예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 김장 담그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배추나 무나 이런 채소들은 당연히 싱싱한 거, 예. 신선한 거를 사용하셔야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들을 다 우리가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양념이잖아요. 네. 양념의 재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양념화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이 중요해서 예. 저는 일단 천일염 속에 있는 미네랄들 간수에 들어있거든요. 네네. 이 미네랄들이 배추를 절였을 때 꼬들꼬들 아삭아삭하게 해줘요. 어허. 그래서 간수를 완전히 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져나간 소금으로는 그런 아삭함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도 그렇군요.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젓갈도 그냥 산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젓갈을 담을 때 물에 깨끗이 씻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씻어서 하면 좋겠죠. 네. 물 들어가죠. 그러네. 순수한 생선 단백질이 아닌 물을 씻느라 딸려간 물은 최소한 10% 이상 들어갑니다. 예. 물이 섞인 젓갈을 담는 거는 이제 섞인 거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성분이 함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하는 게 예.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젓갈 안 씻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금 함량이 높아서 절대 부패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다 사멸되거든요. 네. 그리고 고추도 어디 산지가 물론 유명하고 좋긴 해요. 다 좋지만 고추를 어떻게 작업을 해서 고추 꼭지와 씨앗을 어떻게 제거하고 얼마만큼 제거하고 고추는 크기 입자를 어느 만큼 굵기와 크기로 재분을 했는가에 따라서도 김치 맛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품질 우선으로 그렇군요.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하면 사실은 좀 많은 특히나
어머니들께서 사실 큰 숙제라고 생각해서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고, 아이고 뒤처리 어떻게 하고, 아이고 끝나고 나면은 이거 몸보신 어떻게 하고 이런 걱정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탈피할 수 있는 그 좀 묘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명희님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네. 아주 이제 소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장도 새로운 김장 문화가 이제 지금 왔어요. 네. 완전히 거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절임 배추 시대가 됐고요. 맞아요. 네. 그럼 절임 배추가 있으면 양념이 있어야 돼서 예. 양념도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어떤 양념이냐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본인 스스로가 가져야 돼요. 네. 이제 맛의 시대인 거죠. 간편한 시대에서. 그리고 김장 또는 김치의 재료는 1년 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에 200포기, 300포기 할 필요 없어. 네. 아, 적은 양을 수시로 수시로. 하면은 오히려 좋아. 그렇죠. 부담도 없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적은 양의 김치들을 수시로 담아서 수시로 조금씩 간편하게 먹고 신선한 거, 익은 거 골라서 먹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시대가 김장 문화가 이제 바뀌어간다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몸도 그러네요. 편해집니다. 그러네요. 한 번에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한 번에 막 200포기, 500포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네네. 이게 뭐 그냥 몇 포기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많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김장철이니까 우리 김장 담그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팁도 하나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고춧가루 미리 넣지 마세요. 그래요? 오. 양념 버무릴 때 제일 먼저 용기에 고춧가루 탁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마지막에. 나중에?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육수 안 끓여도 되고 과일, 네. 사과 배 안 갈아 넣어도 국물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 준비한 채소, 무 갈지 말고 채칼로 해서 허허. 넣고 양파, 파, 네. 미나리, 갓 다 넣고 음. 그리고 얘네들을 절여줄 농도가 진한 젓갈과 설탕을 먼저 여기에다 넣고 버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절여지죠. 발효가 되죠. 이제 절여지면서. 절여지면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이걸 뭐라 하냐면 채수. 어. 육수가 아니고 채수. 채수. 채소에 물이 흥건하게 나와요. 그렇죠. 짜니까. 그러면 그 물에 다시 끓여놓은 풀과 마늘, 생강 넣고 네. 마지막에 아, 그렇게. 고춧가루를 넣으면 흥건해진데 고춧가루 넣으면 불을 섞여지면서 예. 바로 섞여지고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바로 양념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의 전환이다. 네네 이거는. 이게 고춧가루는 불려서 써야 되는 거고 네. 불리기 위한 수분 양이 필요하거든요. 이 수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셔요.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감칠맛을 만드는데 이 감칠맛은 육수의 감칠맛은 대부분이 MSG 맛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든 비싼 돈과 수고로움으로 만든 이런 맛이거든요. 김치는 이거 안 해도 이 채수와 네. 젓갈만으로 넉넉한 마늘 맛으로 김치가 완성돼서 채수를 네. 만들어서 버무리시면 아주 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른 게 김치인데 좋은 김치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김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식사 도중에 내 입맛을 아주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김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남편하고 둘이 식사를 할 적에 고기 반찬, 뭐 맛 다른 맛있는 찌개 반찬 몇 가지 넣고 김치 없이 먹었어요. 네.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결국 김치 꺼내 놓습니다. 김치 넣고 김치 먹으면 역시 김치가 있어야 돼. 개운해. 역시 제일 맛있는 게 고기보다 김치야. 이런 김치. 네, 그런 김치가 네. 좋은 김치다. 네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김치를 찾고 있는데요.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인께서 김치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김치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수, 교사 연수, 뭐 직장 단체, 인문 교양 강좌 네. 이런데 유명한 음식 요리 연구가나 훌륭한 음식도 좋지만 예. 지금 말씀드린 김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예.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익히신다면 김치에 대한 자부심 뿜뿜하실 거고요. 맛있는 김치도 쉽게 네.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리 명희님. 어떠십니까? 김치 열심히 담고 예. 열심히 많이 알리는 일, 네, 게을리지 하지 않고 건강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 개인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기록용으로 예.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김치에 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꼭 미슐랭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바람입니다. 미슐랭을 제가 인정하려면 예. 이런 데들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아삭하고 시원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